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살면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마법사도 말이죠. 하지만 이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말해보도록 하죠. 공포증은 두려움의 정도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들 정도로 강렬합니다. 공포를 유발하는 요소에 노출되면 호흡곤란, 기절,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들을 포함한 강한 불안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기피하려 할 수 있죠. 이 점을 참고하여 본 영상에서는 9가지의 흔한 공포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 혈액공포증 혹은 공혈증, 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피를 보면 거북한 느낌이 드나요? 이 정도는 정상적인 느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심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피를 보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피는 우리 몸속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인다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포증은 극심하고 지장을 줄 수 있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혈액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피가 보이는 상황에 있을 때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액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 전문가나 중요한 검사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말이죠. 둘째, 주사공포증 혹은 첨단공포증, 주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사는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 될 수 없죠. 이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사를 맞는 것은 고사하고 주사를 보기만 해도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주사가 필요한 의료적인 상황에서 특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주사 공포증은 흔히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주사 공포증은 평생 지속되기도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죽음 공포증,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죽음 공포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죽음을 예방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특정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최선을 다해 죽음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공포증이 있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비합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무시공포증, 잊거나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잊혀질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누군가나 어떤 사건들을 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또한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시공포증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은 증폭될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치매 혹은 이와 유사한 기억력 사실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이런 특정 공포증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보조식품을 섭취하거나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구토공포증, 구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구토를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아니죠. 구토공포증은 보통 구토와 관련된 어떤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며 구토 행동과 관련된 불편감이나 당혹감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토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음식의 질을 확인하고 낯선 곳에서 먹는 것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일지라도 두려워서 피하게 된다면 더 강한 공포증이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폐소공포증, 좁은 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폐소공포증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소공포증이라는 용어는 누군가가 좁은 공간을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은 단순히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공포증입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좁은 공간을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MRI 스캔과 같은 의료 시술도 받지 않는 만큼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어떤 사람들은 창에 창문을 올린 채 폐쇄된 공간에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7째, 거미 공포증, 거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미들을 따라가세요. 여러분은 론 위즐리가 왜 항상 거미여만 하죠? 라고 했던 말에 동의하시나요? 거미는 항상 활용받지 못하는 존재죠. 가느다란 다리와 통통한 몸이 예상치 못한 곳에 나타났을 때 누구나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거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미들이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미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거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금단의 숲 어딘가에 아라고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처럼 공포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론처럼 말이죠. 8째, 고독공포증,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불편한 감정이죠. 모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혼자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있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혼자 남겨진다면 엄청난 감정적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 공포증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째, 광장공포증,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집이야말로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죠. 하지만 때때로 집을 떠나려는 생각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은 집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어딘가를 혼자 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넓은 공공장소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공포증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살기 힘들게 만들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때가 두려움이 공포증으로 변하는 때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라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꼬리표가 신경 쓰여 여러분의 삶을 만족스럽게 바꿀 수 있는 치료를 기피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된 공포증 외에 더 흔한 공포증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놀라게 한 공포증 유형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두려움을 대처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본 영상이 도움이 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새로운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